오늘 주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왜 사회적 약자는 보수적인가 하는 거예요. 왜 사회적 약자는 보수적인가? 보수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나쁜 건 전혀 아니죠. 다만 왜 그런가? 왜 약자들일수록 보수적인가 하는 거예요. 왜 20대가 지금 보수적일까? 20대 남자가 보수적일까 하는 거거든요. 20대 남자가 왜 보수적일까? 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왜 보수적일까? 지금 다 보니까 보수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기가 그걸 느끼지. 약간 내가 보수가 될까? 하는 걸 느끼죠? 그런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두 가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걸 대변했던 사람이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 그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민주주의는 욕망의 가축장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욕망이 각축을 벌이는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나쁜 것이다. 나쁠 수 있다. 그 비판이고, 첫 번째 비판이에요. 지금도 가장 유효한 비판이에요. 지금도.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민주주의가 작동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민주주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동의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다.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막 적는 분들이 많네요. 거기 다 노트 필기 돼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이 적는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적으면서 뇌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건 초등학교 때 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훈련을 안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 있었어, 우리가? 해요? 내가 보면 안 그러던데. 나 어렸을 때 느낀 건데, 열심히 필기하는 치고 사유가 깊은 애는 별로 못 봤거든요, 내가. 막 앞에서 공격하니까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너무 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공공성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공공성의 기반이 뭐냐 이거죠. 없으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이런 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칼 슈미트라는 정치학자예요. 칼 슈미트라는 정치학자인데, 이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비판이 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는 공공성의 영역에서 작동해야 하는가? 공공성이 제한된 영역인가? 아니면 다섯 번째, 친밀성의 영역까지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민주주의는 확장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최근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의례민주주의. 의례민주주의라는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의례민주주의. 어때요? 의례민주주의. 그러니까 옛날에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 했죠. 국민을 위한, 그때 국민이라는 말은 부적절하죠. 피플이니까. 피플에 의한, 피플을 위한, 피플의 정치. 피플, 그러니까 뭐죠? 삐뿔이라고 했구나. 삐뿔. 그 삐뿔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요? 민중, 인민, 민중, 인민, 다 가능한, 가중, 공중 다 가능한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민중, 인민 이런 말 가능하겠죠. 근데 그걸 을로 바꿔서 의례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태용 교수가 있어요. 제가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봤는데요. 그럴 법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급적이지 않으면서 또 단순히 소수자만을 소수자하고 일치되지도 않으면서 뭔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액체성이 강한 거예요. 물렁물렁한데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 같아. 이런 게 좋은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끝이 없어. 이 얘기만 가지고도, 갑과 을의 민주주의만 가지고도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사람들한테 이게 말랑말랑한 개념이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자 민주주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최근에 꽤 유명한 책이 1900년대 머블린의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유시민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자는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가만히 살면, 그냥 있는 대로 살면, 현실 속에서 있는 대로 살면 사람은 보수적인 거예요. 진보적이라면 뭐예요? 뭔가 딴 데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딴 데로 가져가는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들은 그 에너지가 없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유시민 씨나 그 밖에 그런 리버럴리스트들이 정종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리버럴리스트들이 종종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언뜻 들으면 아까 보니까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본 할아버지들이 힘이 없냐? 힘이 넘쳐나더라. 내가 본 할머니들이 나 죽을 때까지 여러 번 봤는데 엄마 아버지부터 여러 번 봤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그렇진 않다. 그건 너무 낭만적인 얘기다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답변을 제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오늘? 줘요? 안 줘요? 몰라요 나도. 자,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 민주주의는 욕망의 가축장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가장 오래 체계적으로 말해봤는 사유는요. 이제 알아두세요. 폴리비우스. 처음 들어보죠? 들어봐서 안 들어본 것 같아요.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구분했고 이 최초로 구분한 사람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이 개념 구분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대 그리스 이래로 유럽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정치철학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군주정은 뭐냐? 군주정은 좋은 군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참주정은 뭐예요? 나쁜 군주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좋은 놈, 나쁜 놈. 한 놈이 다스리는데 한 놈만 주권자인데 좋은 주권자일 경우 군주정, 나쁜 주권자일 경우 참주정.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귀족도 마찬가지예요. 귀족들이 좋은 방식으로 통치를 하면 귀족정, 나쁜 방식으로 수행하면 과두정.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죠? 선생님 뭐가 문제라고 그랬지 아까? 중우정치. 예, 중우정치. 중우정이라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금 속물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걸 중우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했는데 좋은 방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통치했을 때 좋은 방식으로 한 걸 민주주의, 나쁜 방식으로 한 걸 뭐라고요? 중우정이라고 한다. 근데 중우정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 안 맞기 때문에 저 말 그대로 가장 가깝게 오면 속물통치예요. 속물통치. 오클로라는 게요. 나중에 천민자본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천민민주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천민민주주의 들어봤어요? 예,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로 발전되어 오는데 또는 속물민주주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스노비라는 표현을 오클로를 스노비라고 바꿔서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한참 동안 논란이 됐었어요. 예, 이런 대비가 있다. 그러면 욕망의 가축정이라고 보는 게 뭐냐? 속물민주주의, 천민민주주의.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 근데 이런 말 처음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예, 폴리비우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저거 안 하면 못 하겠어요. 아무 가치도 없지. 예? 그러나 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민주주의 공통 기반이 없이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민주주의의 공통 기반이 없이 적과 동기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적과 동기가 싸우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하면 싸우죠? 싸우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두 당이 싸운다고 쳐봐요. 마지막에 공통의 기반이 없이 싸운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 내부 경선할 때도 공통의 기반이 있으면 죽이진 않거든 서로.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후보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꼭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안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편은 안 죽이려고 하는데 상대편 죽이려고 생각하죠. 사람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정치 관심 있으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한테 어떤 성향이 있냐. 예를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내가 홍준표를 지지해요.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상대편이 지금 내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준표가 더 좋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만족을 못해요. 지지하는 사람은. 내 감정을 쏟을 때 적과 동기를 나눌 때 한편으로 가서 야 얘가 좋으니까 내가 이거 지지한다고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안 그렇고는 정치적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건 뭐라고요? 정치적 정의란 적과 동기의 싸움이에요.
적과 동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홍준표를 좋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싫어하게 된다니까요. 자, 이러면 인생이 어째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안 피곤해? 이 안 피곤하려면 안 피곤하고 정치해야 되려면 어찌해야 돼요? 공유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도 적당히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내가 홍은 이런 것 때문에 좋은데 유는 이런 것 때문에 싫어 정도 말하면 돼. 근데 저 새끼가 완전히 나쁜 놈이야. 이런 건 공유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유 기반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의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을 공통의 기반을 할까요? 그게 나치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주장한 칼 슈미트가 그래서 나치의 정치 이론가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공통의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필요할까? 아니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공통의 역사? 아니면 공통의 인종? 뭘 할까요? 돈? 그러니까 중세가 무너질 때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 현재 모던으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신학자들, 중요한 철학자들, 중요한 학자들이 전부 뭘 주장하냐면 온 세상은 온 세상 사람 것이다. 세계는 세계인의 공동 소유라는 거예요. 존 로크도 우리가 잘 아는 존 로크는 들어봤죠? 오늘날 미국 헌법의 정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국의 헌법 체계가 지금 다 존 로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존 로크의 우리가 이 소유권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동이에요. 노동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침 바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 말 나온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실제로 그랬어요. 소유권 주장할 때 미국 영화 보면 깃발 꽂는 거 있죠? 깃발 꽂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 뱉는 것도 있었어요. 세부적으로 할 때는 침 뱉어서 멀리 여기까지 내가 뛰면 여기까지 내 거예요. 안 믿는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 로크가 주장하는 게 다 가져라. 조금만 노동이 가지면 다 된다. 근데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고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질 수가 없죠. 한계가 있죠. 한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남겨두는 게 제약 조건이거든요. 이게 로크가 노동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남겨줘야 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게 뭐냐? 화폐예요. 화폐, 돈. 돈은 뭐가 문제냐? 제약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못 가져가야 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존 로크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택없는 얘기구나.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못했죠? 돈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성씨를 가졌다. 또는 우리 같이 전라도 사람이다. 이러면 뭉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우리가 같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면 탁 통하는 게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텔레비전 보다가도 예를 들면 전라도 사람 저는 텔레비전 안 보니까 근데 유튜브로 보면 가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기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한국기행 이런 거 봐요. 보다가 전라도 나오면 열심히 보거든요. 정서적 유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끈끈하고 유대의 끈을 강화하긴 하지만 뭐예요? 위험성이 있죠. 위험해 안 위험해요? 전라도끼리 뭉치고 경상도끼리 뭉치고 이런 것이 망치는 거거든요. 나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집안은 뭐 해야 되는가? 합의된 건 뭐냐? 바로 헌법 애국주의예요. 헌법만이 유일하게 공통의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법 애국주의예요. 알겠죠? 훌륭한 통치자란 뭐냐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훌륭한 데미우르구스로 만드는 것이다. 정의란 그러니까 뭐냐? 모두가 훌륭한 데미우르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정의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의관은 뭐냐?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거예요. 학생은 학생다운 거예요. 엄마는 엄마다운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른은 어른다운 거예요. 애새끼는 애새끼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데미우르구스적 정의관이에요. 누가 제시하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 입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정의란 뭐예요? 역할에 맞게 사는 거예요. 야, 맛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예,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지배자들의 논리예요. 가장 오래된 지배자들의 논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선생님, 어렸을 때 학생놈의 새끼가 학생다워야지. 내가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이야. 예? 이놈의 새끼 학생다워야지. 싸가지 없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싸가지 없이 보여, 안 보여요, 제가? 생존 자체가 싸가지예요, 저는. 생존 자체가. 예? 자, 그런데 역할 중심의 윤리체계, 정치체계인 거예요. 정의란 역할에 맞는 윤리와 정치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좋냐 나쁘냐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좋냐 나쁘냐는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배자들의 가장 오래된 정치관이다. 정의관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 지배자가 가졌던 거니까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배자가 되면 다 이걸 용어가 돼 있어요. 집에 아버지가 돼봐요.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도 아버지가 되고 오면 자식이 좀 자식답게 바라죠. 학생이 학생답게 바라죠. 아내가 아내답게 바래 안 바래요? 아내가 아내답게 바라지. 예?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나 아내로서 역할보다는 내가 이 집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럼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민주주의는 공공성이 아니고 친밀성에 의해서도 필요한가? 친밀성이란 뭐죠? 옛날에는 공과 사를 나눴죠. 지금은 그럼 나누면 안 돼요. 공과 사는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새에게는 허수아비가 사람보다 더 사람다워요. 이 사람은 자지도 않아. 새가 보면. 그죠? 예, 자지도 않는 인간이야. 이 인간이. 돌아다니기도 안 해. 예? 미치겠죠. 아주.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죠. 그런데 자, 새의 입장에서는 사람인보다 허수아비가 사람인 것처럼 여자에게는 가정이 사적이기보다 공적일 수 있거든요. 이게 페미니즘의 오래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족은 사적이고 학교는 공적이라는 생각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은 없이 좀 더 추상적으로 구분을 나누는 건데 공공성 영역과 친밀성 영역 이렇게 나눠요. 친밀성 영역이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우정, 사랑, 그리고 사회적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이 영역을 친밀성이라고 그래요. 친밀성을 구성하는 단위가 집단에서 가족에서 뭘 바뀐 거예요? 개인으로 바뀐 거예요. 낭만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낭만적 사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낭만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우스에서 홈으로의 전환이에요. 이제 남녀의 관계는 뭐냐? 부부의 관계는 뭐냐? 경제적 생산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소비만 같이 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친밀성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감정적 유대감이에요. 정서적 유대감. 낭만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낭만적 사랑이에요. 처음 질문으로 다시 가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적인가? 왜 가난할수록 증오의 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메이킹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예요. 함께 친밀성과 공공성을 메이킹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를 고해를 모든 사람에게 늘리는 것. 모든 사람이 친밀성과 공공성에서 함께 민주적으로 뭔가를 메이킹하는 능력이 길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시민자유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 늙잖아요? 그러면 늙어서 뭔 얘기만 해요? 아까 말이요? 예? 케파노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늙어서 돈 많게 죽으니까 뭐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해서 좋다. 예? 남한테 비싼 서 좋다. 그런 개소리만 하고 죽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자기 안에서 카오스를 지켜야 돼. 자기 안에서 카오스를 지키는 거. 예?
제가 그랬는데 니체가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일단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10분마다 한 번씩 안 웃긴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많이 웃겼어요? 안 웃겼어요? 안 웃겼으면 거짓말이에요. 누구 말이 그렇다고? 예, 니체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항상 모든 강의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아파야 볼 수 있는 진실이 있죠. 이 그림은 반드시 꼭 추천해요. 감기 걸리면 봐라. 감기 걸렸을 때 이번에 백신 제가 지금 후유증 때문에 한 2주 동안 고생했거든요. 몸살 감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럴 때 좋은 기회예요. 그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나는 아프면 무조건 그림을 봐요. 그러면 그림은 놀랍게 아프면 화가가 아픈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화가는. 좋은 그림은 되게 아픈 상태에 그래요. 그 아픈 상태에서 왜 이렇게 그렸는가가 그냥 아주 순간에 압도적으로 그 그림에 빠져들 수가 있어. 아픈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차피 살다 보면 다시 만나는 날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시민자유대에서 안 만나면 언제 만나요? 바람이 되고 구름이 돼서 먼지가 돼서 어느 강가에서 어느 들판에서 만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어디 안 오면? 시민자유대에 안 오면. 예, 그래서 시민자유대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고 그때 못 만나면 언젠가 다시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먼지가 돼서 예?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는 난 그렇다고 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먼지가 돼서 차 들판 어딘가에서 강가 어딘가에 만나도 느낄 수 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개소리냐 하면 사랑하고 멀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주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